동생을 살리기 위한 비밀거래. 그날 수술실 문이 열리자 저는 더 이상 제 동생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형, 나 죽어도 돼. 이건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은. 평범했던 가족의 일상. 제 이름은 김민준, 올해 32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죠. 부모님과 28살 동생 민수, 그리고 제 아내 지은이와 함께 2층짜리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민수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형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졸업 후에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 우리 센터에 새로 온 아이가 있는데 말이야. 처음엔 말도 안 하고 구석에만 있었는데 내가 조금씩 다가가니까 웃어주더라고.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쁜지. 저녁 식탁에서 동생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다고 투덜거리는 부모님께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며 환하게 웃곤 했죠. 그런 동생이었기에 온 가족이 민수를 아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둘째 아들인 민수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우리 민수는 정말 착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면서도 항상 민수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그의 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내 지은이의 임신 소식도 들려왔고 동생은 센터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부모님도 건강하셨고 저도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어요. 형수 배 좀 봐. 우리 조카가 이렇게 컸다고. 민수가 지은이 배에 손을 올리며 신기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빨리 태어나서 삼촌이랑 놀자. 삼촌이 많이 사랑해줄게.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한순간에 뒤바뀌는 거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진단. 그해 6월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민수 오빠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센터 동료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동생은 응급실 침대에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다 형.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요즘 야근이 좀 많았거든. 민수는 여전히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걸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얼굴은 점점 누래지고 식욕도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불안해하시며 계속 동생 곁을 지키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6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보호자분들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들어가 앉자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의 간 수치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간부전이라 함은 지금 상태로는 의사의 말들이 귓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간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응급하게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길어야 3개월. 어머니가 어머나 하며 쓰러질 뻔했고 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간 이식을 받으면 괜찮아지는 거죠? 괜찮아지는 거죠?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적합한 간을 이식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 뒤에 따라온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현재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환자분의 혈액형이 AB형이라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시며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시며 간 이식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민수만은
민수만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3개월이면 충분히 기증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형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동생의 그 말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한 희망.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가족 중에 간 기증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생체간 이식의 경우 간 일부를 기증해도 기증자에게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간은 재생되는 장기이거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가족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혈액형은 맞습니다만 간 수치가 좋지 않네요. 평소 음주를 자주 하셨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머니는 혈액형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O형이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혈액을 뽑고 각종 검사를 받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혈액형은 AB형으로 일치하지만 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양성으로 보이지만 수술 후 기증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그 순간 정말 절망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마저 기증자가 될 수 없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네. 현재로선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관리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괜찮다며 웃고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누래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 밤 동생과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아. 나 요즘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무슨 소리야? 너 꼭 나아야 해. 알겠어? 형도 이제 아빠가 될 텐데 너무 나한테만 신경 쓰지 마. 형수랑 우리 조카가 더 중요하잖아. 동생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 후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환자분을 응급실로 옮겨야겠습니다. 민수가 쓰러진 지 한 달 만에 의사가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간성뇌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간성뇌증이라는 게 뭔가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간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뇌에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 의식은 명료하지만 더 이상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로 옮겨진 민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가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저기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센터 아이들 말이야.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라 집에서 쉬도록 했고 부모님은 교대로 민수 곁을 지키셨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술을 안 마셨다면, 내가 간 종양만 없었다면, 모든 게 제 탓 같았어요. 형으로서 동생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맞으세요? 동생분이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그 순간 저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두운 기운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중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급하게 장기가 필요한 분들과 기증자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나요? 2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그때 저희 가족 전 재산을 다 모아도 5천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2억은 너무 많은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싸다 싸다가 있을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게다가 동생분 상태가 얼마나 급한지는 잘 아시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집을 팔아도 1억이 고작인데. 뜻밖의 제안. 그로부터 3일 후 민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수도. 의사의 말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다시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혹시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요. 다른 방법이요? 네. 돈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방법이죠. 물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내일 오후 어때요? 다음 날 이번에는 다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증자 측에서 돈보다는 다른 조건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조건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결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증자가 젊은 여성인데 외국인이에요.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죠. 만약 누군가와 결혼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신 간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서 좀 복잡하다고 했죠. 하지만 동생분이 미혼이시잖아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요? 지금 상태로?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죠. 수술 후에 회복되면. 그때 진짜 결혼식을 올리든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서 이혼을 하든. 그건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성분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민수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의사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고 민수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위험한 선택의 그림자. 그날 밤 늦게 민수가 잠깐 의식을 되찾은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형이 간 기증자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정말? 어떤 방법인데? 민수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말을 들으면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까봐 두려웠어요. 그게 조건이 좀 복잡해. 어떤 조건인데? 돈이야? 돈이 아니라 결혼이야. 결혼?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증자가 외국인 여성인데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서 결혼을 조건으로 간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없이 웃었어요. 형, 그게 말이 돼? 내가 이런 상태인데 누가 나랑 결혼하겠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맞아? 민수야, 지금은 내 목숨이 더 중요해.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되잖아. 아니야, 형. 그런 건 안 돼. 그 여자분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민수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동생이 너무 착해서 오히려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수 상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어머니도 펄쩍 뛰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해?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대로 죽게 놔두라고요? 그날 온 가족이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부모님과 민수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 민수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에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라. 아버지, 우리 민수가 죽는 걸 볼 수는 없다. 나중에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어머니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기증자를 만나보시죠. 낯선 기증자.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에서 기증자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동남아시아 여성이었는데 한국말도 꽤 유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동생분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비자를 위해서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어봤거든요.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간 기증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거래 같은 상황인데도 그녀에게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동생분을 한번 봐도 될까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병원으로 가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보여줬습니다. 각종 튜브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동생을 본 안나가 말했어요. 정말 착해 보여요. 꼭 살려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조건이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요?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분이 회복되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만약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진짜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은 언제 가능한가요? 모레 새벽에 하기로 했어요. 제가 검사를 다 받았는데 다행히 적합하대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상태를 생각하면 빠를수록 좋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민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이상한 일이잖아. 결혼이라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단 민수부터 살리고 봅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결심의 날. 수술 전날 밤 민수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형,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민수야, 내일 수술 받는다. 수술? 기증자가 나타났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안나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이라는 조건까지 모두요.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형, 그건 안 돼.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지 않아. 민수야, 제발. 너 없으면 우리 가족 어떡하라고. 형, 나 정말 괜찮아.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했어.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민수의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라. 살아야 해. 엄마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 어머니의 눈물을 본 민수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수술 받을게요. 수술 전날 밤 안나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예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큰 희생을. 희생이 아니에요. 서로 도우는 거죠.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어색할 법한데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수술 후에. 많이 아프겠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건강하니까 금방 회복될 거예요. 오히려 민수 씨가 더 힘들 텐데.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결혼 문제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봐요. 일단 수술부터 성공해야죠. 그날 밤 민수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 이거. 봉투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 적금이랑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유서야. 무슨 소리야, 유서는 왜? 혹시 모르잖아.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민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안나 씨한테 미안해서. 혹시 내가 안 되면 이 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바보야. 수술 성공할 거야. 형도 이제 아빠 될 텐데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미안해. 그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술 당일 새벽 5시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안나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족분들 수술 전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1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 기증자와 수혜자 동시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간 이식은 고난도 수술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민수가 안나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일 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수술실로 들어간 뒤 안나도 다른 수술실로 향했어요. 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꼭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12시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어요. 오후 2시쯤 갑자기 수술실 앞이 분주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분 정도 후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기증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에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민수 씨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혈 수술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위험한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가장 긴 2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 성공했습니다. 집도의의 말에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수술 후 3일째 민수가 깨어났습니다. 형, 나 살았어? 응, 살았어. 이제 괜찮아. 민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의사들도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했습니다. 안나도 회복이 빨랐어요. 일주일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죠. 민수 씨 어때요? 많이 아픈가요? 안나가 민수 병실에 놀러 와서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을 보니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안나는 매일 민수 병실에 와서 이야기했고 민수도 안나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안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한국 회사에서 통역일 해요. 한국말 배운 지 3년 됐어요. 대단하네요.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혹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줬던 중개업자 말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요? 안나 씨 신분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가 들어왔어요. 위장결혼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안나 씨가 강제 출국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자들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요? 당신 가족 말입니다. 위장 결혼 공모 혐의로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를 살리려다가 온 가족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결혼을 서둘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병원에.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끝. 병실로 돌아가서 민수와 안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민수가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뭐? 안나 씨와 결혼할래요. 진짜로. 민수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형, 나 진심이야. 이 며칠 동안 안나 씨와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안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수 씨,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할 일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안나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맞나요? 사랑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은 있으니까. 두 사람을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해 겨울 민수와 안나가 정말 결혼했습니다. 소소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출입국사무소 조사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나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지금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임신 소식을 들려줬어요. 형수. 우리 애기 생겼어요. 민수와 안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해. 안나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태교에 신경 쓰고 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민수와 안나 그리고 저희 딸 지우까지. 정말 시끄럽고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형, 그때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 죽을 뻔했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너 정말 다행이야. 그때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안나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우리 애기도 없었을 거고. 민수가 안나의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건 때문에 만났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안나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도요. 안나가 제 생명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도 알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 지은이가 말했어요. 당신 그때 정말 잘한 것 같아. 민수 살린 것도 안나 씨 만나게 해준 것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됐잖아. 민수도 행복하고 안나 씨도 행복하고. 그러게. 인생이 참 신기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민수가 쓰러졌을 때 정말 절망이었어요. 가족 중 아무도 기증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이상한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옳은 건지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민수도 살렸고 안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게 됐잖아요. 처음엔 조건부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부부가 됐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됐죠. 어쩌면 이런 게 기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뀌다니. 그리고 몇 개월 후 민수와 안나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소망이라고 지었대요. 왜 소망이라고 지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소망 때문이잖아. 나를 살리고 싶다는 가족들의 소망,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안나의 소망. 그런 소망들이 모여서 우리 딸이 생긴 거니까. 정말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건 선택은 법이나 돈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아끼려는 마음. 그런 진심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드는 거겠죠. 민수와 안나를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행복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생명을 건 진심에서 시작됐으니까요.